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서진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8일 경제과장 이서진.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서진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범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최성열 에너지팀장입니다. 천소영 기업지원팀장입니다. 김효숙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경제과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진부 전통시장 주차타워 건립공사입니다. 2020년 9월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 4,200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는 지상 3층 4단에 주차면 19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25일 준공되어 현재 건축물 사용 승인 허가 중에 있습니다. 일정 기간 시범 운영 후 유료 전환하여 운영 예정입니다. 다음은 진부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입니다.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 진행되는 2년차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2천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진부장 및 오마이갓 주말 야시장, 토종갓을 활용한 특화 상품 개발, 환경 개선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입니다. 평창과 진부 전통시장 내 총 633m 구간에 대하여 지중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3억 9,700만 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17억 5,700만 원입니다. 현재 실시 설계 및 행정 절차 이행 중이며 2025년 준공하여 시장 이용객과 상가들의 안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및 시설 개선 등 4개 지원 사업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분야로 먼저 대관령 도시가스 보급 사업입니다. 대관령면 hen계리 및 차항리 일원 14.1km의 배관망 구축 사업으로 사업비는 59억 4,400만 원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확보하여 실시 설계는 완료하였으며 현재 인허가 진행 중으로 2025년도 상반기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대상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 사업은 기초생활보호 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21가구의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노후 차단기, 전등 전선 교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LPG 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은 고무호스 사용 가구 및 소외계층 262가구의 노후 파손 등 사고 위험이 높은 고무호스를 금속 배관으로 교체하였으며 저소득층 가스 안전 차단기 지원 사업은 LPG를 사용하고 있는 저소득층 고령자 70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가스 안전 차단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사업비 8,109만 원으로 태양광 21가구, 지열 11가구, 총 32가구에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은 사업비 14억 7,700만 원으로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219개소, 모니터링 설비 219개소 설치 및 설계 감리를 지원하였으며 다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30개 마을에 수건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평창 수소 충전소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직접 지원 사업으로 한국가스기술공사에 위탁 운영하며 군비 부담금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업 지원 분야로 그린바이오 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31억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2억 8,400만 원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의 교육연구시설로 금년도는 실시설계 용역 준공과 건축 허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평창 그린바이오 청년 리빙하우스 조성 사업입니다. 지역 중소기업 혁신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7억 9천만 원으로 건축기획 용역 진행 중으로 2025년 2월 완료하고 이후 건축 설계 제안 공모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린바이오 기능성 소재 및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및 인터그린 C&A 파트너링 사업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10개 사업에 9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농공단지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 6,200만 원으로 물류비, 기술인증비, 폐수 배출 위탁 처리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일자리 지원 분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은 11개 사업에 사업비 34억 8,7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참여 인원은 592명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2024년 재정지원 공모 사업 실적으로 인증 3개 기업에 1억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와 평창군 마을 공동체 만들기 지원 사업은 4개 마을로 강원도 1개 마을, 평창군 3개 마을에 2,2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만 49세 이하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응시료, 교재 구입비, 수강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만 원으로 55명에게 실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신규 창업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입니다. 미취업 및 미창업자에게 재료비, 시설비,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으로 2명에게 지원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은 창업 7년 이내 청년에게 재료비, 시설 개선비, 임차료, 홍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천만 원이며 2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여 지역에서 잘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 여러분, 경제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75페이지 자료 75페이지 평창 로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실 용평면 제산리에서 원래 사업이 시작을 한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바뀌어서 대하면 물구비 캠핑장으로 아마 지금 그 사업이 그쪽으로 간다는 그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당초 공모 당시에는 그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를 활용해서 워케이션을 하겠다고 이제 공모를 신청을 했었고요. 이후에 저희가 이제 건물을 현장 확인도 하고 검토도 하고 했을 때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로 이제 바로 이제 건립이 되고 조성이 되고 나서 사실 그 목적대로 이제 한 번도 사용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갔을 때 거기가 호리즌 스튜디오라든가 또 방송 작업실 이런 부분들이 그 건물의 이제 주 용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 워케이션으로 하기에는 그 모든 구조들을 다 이제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그 호리즌 스튜디오라든가 이런 그 고유 목적대로 일단 조성을 했으면 좀 활용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 건물은 그 목적대로 그래서 그런 또 판단도 섰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지금 이게 사실 기업형 워케이션으로 이제 기업형 워케이션 거점 센터로 조성이 되는 사업인데 당초 계획서상의 타겟층이나 이런 것도 좀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하고 그래서 저희 이 워케이션의 좀 이렇게 특징을 좀 살리고자 저희가 이 행안부랑 좀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좀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 이런 쪽에 좀 타겟을 삼고 또 캠핑장이잖아요. 물구비 그 캠핑장을 조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맞춰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행안부하고 지금 조율을 하고 해서 이제 승인을 얼마 전에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으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맨 처음에 그러면 설계 용역을 할 때 그 제대로 아는 건가요, 그러면? 설계 용역. 설계, 네, 그러니까 여기 평창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에 그걸 할 수 있나 없나를 알아보지 않고 했나요? 당시에 이제 조성 이게 2022년 한 12월 그때 다 준공이 된 것 같은데 이후에 사실은 이제 그 목적으로는 활용을 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자 사실 거기 이제 또 워케이션이 공모 사업이 있으니 KTX 역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후에 좀 판단했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이게 워케이션은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근데 특색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좀 활성화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맞아요. 다만 네. 그 KTX 역에 근처에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건물에 저희가 이게 이제 특교세 5억에 군비 5억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그거를 다 리모델링을 그 워케이션에 맞춰서 하기에는 또 비용도 좀 사실 뭐 신축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제가 설계 이제 건축을 하면서 이거를 정말로 제가 워케이션을 쓸 수 있을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드나 좀 추계를 해봤는데 그 옆에 건물에 뭐 이제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 카페까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재정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일단은 다른 위치를 좀 검토를 해봤던 사항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거 현지하긴 갔었거든요. 평창문화예술 콘텐츠 센터에 갔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그 워케이션을 한다는 거는 저희도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 이제 또 지금 물구비 캠핑장으로 이걸 옮기는 거잖아요. 네. 캠핑장으로 옮겨서 뭐 신축을 해서 지금 10억 들여서 신축을 해서 이제 지금 사업을 하신다는 소리인데 그 캠핑장에 그 시끄럽고 막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 일을 하면서 쉬러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제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좀 할 때는 이게 이제 일, 또 가족, 캠핑 이제 이렇게 타겟층을 좀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웃도어 브랜드인 이제 뭐 등산 이렇게 캠핑족과 연결해서 하는 사업적으로 이제 이 포커스를 맞췄고요. 사업을 지금 바꾼 거예요?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컨셉을 좀 잡은 게 이제 자문을 좀 받아서 컨셉을 좀 그렇게 잡은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가에서도 거기 캠핑장을 이제 조성할 계획이 있다. 그래서 조금 서로 협업하는 의미에서 위치를 좀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딴 지자체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가족들이 같이 와서 네네네. 그런 걸로 지금 그 사업을 바꾼다고. 예, 그런 컨셉을 좀 같이 넣어서 그런 거면 몰라도 그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그 목적대 맨 처음에 했던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완전히 틀리거든. 이 사람들은 거기 캠핑장에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 사업이잖아요. 먼저 맨 처음에 시작한 그 사업은. 그래서 이제 걱정스러웠는데 그 가족까지 같이 온다 그러면 또 생각이 좀 달라지니까 하여튼 사업이 저는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사실 옛날 그 목적대로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사업하고 거기하고 맞을까 캠핑장이 맞을까 이제 그 우려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가고 어차피 이제 또 이거 빨리 해야지 되잖아요. 기간이 오래됐어요. 시작한 지 오래됐으니까 잘 하셔가지고 잘 마무리 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의원님. 평창 사랑 상품권 판매 현황인데요. 네. 여기 2024년도에 지금 보니까 1,570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썼네요, 그죠? 작년보다는. 그러면 여기 혹시 회수율이 나와 있나요? 회수율. 회수율은
저희가 이제 모바일은 구입과 동시에 사실 이제 회수율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류에 해당하는 건데 저희가 전에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 회수, 그리고 이제 보통 어떨 때는 100% 이상의 회수율이 잡히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예. 이제 자들 지역사랑 상품권은 물론 판매도 중요하지만 해수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갖고 있으면은 뭐 사실은 무의미한데 작년에도 제가 아마 GS가 아마 80% 정도는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올해도 해수율을 안 써놔서 이게 만약 90% 정도라면은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저 앞으로도 계속 해수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그리고 가장 올해부터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 국비 지원이 아마 지역별 차등 지원되는 거 알고 계시죠? 10%로 할인하다가 이제 지역별로 이제 국가에서 그 보조 주는 거를 하향하고 이랬는데 혹시 저희 지역도 이게 아마 이제 적응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갖고 계신가요?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이 상품권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부터 국비 지원은 어차피 이제 줄어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하고 이제 했던 사업이고, 저희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인센티브는 일단 10%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은 저희가 계속 이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좀 이 인센티브율을 좀 유지하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1년에 100억을 발행한다고 했을 때 운영비가 인센티브 10%를 잡고 그다음에 이제 뭐 지류 발행하는 거라든가 또 모바일 운영하는 거 이런 걸 했을 때 한 운영비 3억, 그러면 이제 13억 정도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 13억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이 상품 지역 화폐를 한 100억 정도 규모로 운영하는 거는 계속 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해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본의원은 이걸 보고서 아마 이제 국비가 줄으면 네. 그 전에 차등하게 똑같이 10% 줬는데 이제는 아마 7%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은 물론 인구 감소 지역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지역도 타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역사랑 상품권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는데 군비를 들어서라도 만약 차익이 발생된다면 그 차익을 군비라도 들여서 10%를 그래도 상향 유지해야 되지 않나 그런 네. 생각으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또 과장님이 그렇게 군비라도 들어서 그렇게 한다니까 그거는 차후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군비를 또 투자하시고, 만약 그런 경우에 지금 우리는 계속 그냥 다 그냥 한도 얘기 없이 계속 그냥 풀고 있잖아, 그죠? 지금 이제 저희가 올해 정책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금 상품권 활성화가 된 부분에 저희가 올해 4월 1일자로 19세 이상 구입할 수 있는 거를 14세로 이제 연령을 또 낮췄고요. 한 달에 50만 원을 70만 원으로 또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이렇게 상품권 활성화에 올해 좀 많이 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공급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도 이거를 발행만 하지 말고 어떤 한도액을 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또 발빠르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 만약 그런 시행이 되더라도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 피해를 받지 않게 네.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도 우리는 계속 그대로 가니까 많이 홍보에 요즘 신경을 많이 쓰시고 이용을 또 많이 해달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원님 준비하신 동안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 우리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에 지금 자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자료 제출한 거에 보시면 뭐 올해 방문 10월 기준으로 이제 뭐 32명 이렇게 사실 좀 되게 미비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제가 사실 청년지원센터 뭐 과장님 모시고 나서 청년의 선포식도 하고 뭐 청년 포럼도 개최하고 청년들에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거는 잘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청년지원센터 처음에 만들어질 때도 사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물론 과장님 이전의 분이시긴 하지만 위치가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맞나 얘기를 몇 번 드렸었거든요. 그 지금
방문 실적이나 이런 거 보더라도 너무 저조한 것 같은데 일단은 위치적으로 접근이 열악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직원들도 거기 들어가려면 누가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누가 갈 수 있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청년 지원센터 활성화 용역을 좀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에 나오는데 거기에 저희가 지금 많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또 청년들이 요구하는 말씀 이제 얘기해주는 뭐 공유 오피스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좀 나오면 반영을 해서 청년지원센터 이제 부분도 위치나 또 어떻게 운영할지 부분도 저희가 좀 새롭게 검토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 들어갈 때 위치에 대한 지적을 저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우선시 됐던 게 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사실 그 얘기를 했는데 아니 시설이 잘 갖춰 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접근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용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 결과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위치는 어디론가 바꾸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그리고 사실 지나다니면서 보는 것도 엄청난 홍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여기 청년지원센터가 우리 평창군에 있다라는 거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다양한 방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서로 눈으로 봐야지만이 제일 큰 홍보라고 생각하니까요. 위치 변경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좀 자리를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만이고 또 혹시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현정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82쪽 좀 봐주시고요. 제3농공단지 추진 부분인데 지금까지 좀 추진 과정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 사실 평창에 농공단지가 2군데가 있습니다. 평창하고 박림에 있는데 이미 입주율이 100%가 다 차 있고요. 새로운 농공단지에 대한 필요성이 또 이제 당연히 지금 이제 제기가 되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의 뭐 인구 유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사실 이제 필요성이 이제 대두가 됐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를 하고 올해 이제 입지 선정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진부 송정리가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농공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9월 5일로 수립이 됐는데 이제 수립까지만 지금 와 있네요. 예, 저희가 사실 지금 이제 당초 예산을 좀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럼 추경이라도 세울 네. 의사는 있죠? 네, 저희가 지금 이제 25억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예. 그 기본계획 수립하고 그 다음에 교통환경 재영향 평가 등이라든가 이런 사전 절차를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다음 천년도에 한 25억 정도 필요한데 그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래 추경 이후부터는 좀 탄력을 받아 진행이 잘 되겠네요. 예. 이게 군비라고 되는데 군비로 다 하나요, 이거? 아, 이게 지방 이 산업단지는 전에 군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300억 이상이 들어갈 텐데 네. 그 국비를 받을 방법이 없어요? 국비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다 군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이게 사업이 좀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한 5년에서 6년 정도 사실 절차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부터 간다고 해도 앞으로 5년, 6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가 네. 이제 그 한역유통단지 옆이로 네. 알게 되는데 네. 또 다른 위치를 또 요구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용역 당시에 이 위치를 네. 결정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옮겨가기는 어렵죠. 지금은 어렵습니다. 뭐 여기까지 추진해 준 데 해서 네.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 질의하면 그 57쪽에 전통시장 그 전선 지중화 사업인데 평창 시장하고 네. 또 진부 시장하고 동시에 추진이고 네. 그 완료도 동시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예. 그
공사비를 보면 네. 이제 평창 같은 경우에는 185m에 13억 정도가 들고 네. 진부는 448m인데 한 10억 9,7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왜 이리 차이가 나죠? 아 이게 저기 평창에는 고압 전기 선로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예 매설할 때 고압을 매설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고압 전기 선로가 많아서 그 선로에 따라서 네, 그 비용의 차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치상으로 봐서는 차이가 네. 엄청난데 네네. 그런 네. 문제가 있네. 네. 고압이 더 비싸게 들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렇다면 그 평창읍 시장은 고압이 많이 들어가게 돼 있네. 지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고압 전기 선로가 지금 많다고 합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비용이 산출할 때 거기 다 시장에 쓰는 전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거를 지중화하는 거니까. 지나가는 거를 다 네. 지중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시장에서 쓰는 전기는 아니고. 네. 이해가 갔습니다. 예. 어쨌든 이 주정 사업은 네. 그 좀 민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민원 해결은 공무원들이 하기보다도 그 시장 사람들이 네. 진짜 협조를 많이 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미리미리 사전 고지를 잘 하고 협조를 네. 부탁하고 그래서 공사하는데 민원이 최소한 발생해서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59쪽 좀 봐주시죠. 도시가스. 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뭐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죠. 예. 지금까지 그 대관령에 지금 추진된 상황하고 내년도에 추진된 상황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대관령은 이제 설계는 거의 완료가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군 도로관리 심의 이제 올라갔고 상정이 됐고, 그다음에 그 지방도가 있어서 네. 이제 내년 이게 지금 12월 초에는 이제 도로관리 심의를 거쳐야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2월 되면은 가스안전공사의 기술 검사를 일단 의뢰를 할 거고요. 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이제 대관령은 이제 완료가 될 것 같고, 네. 저희가 지금 내년 당초 예산에 진부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는데 진부가 아시다시피 155억 사실 상당히 지역도 크고 비용이 좀 많이 들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지금 한 9억 정도 지금 이제 도비 한 2억 9,900이 내시가 돼서 네. 세웠고요. 네. 일단 구역은 저희가 내년에는 지금 차항부터 월정 삼거리까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 총 사업비가 지금 한 59억 정도, 그리고 지방비만은 한 29억 9,500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내년에 진부는 월정 삼거리까지로 일단 계획을 좀 하고 월정 있습니다. 삼거리까지. 네. 그러면 진부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진부는 네. 한 2년은 걸릴 것 2년은 같습니다. 걸리죠. 네. 하여튼 주민들이 정말 많이 원하는 사업인데 끝까지 좀 네. 신경을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관령은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전반기면 다 내년 전반기면 다 마무리되는 거네요. 일단 가구로 들어가는 이제 큰 네. 본관과 공급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완료가 인입배관 이런 거는 완료가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지 안에서 네. 수용과 가구들한테 들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또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문제는 예산이겠죠. 예산이겠죠. 네, 예. 저희가 사실 50억씩 투입한다고 해도 한 7년은 가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조금 예. 시간이 예, 걸리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26페이지인데요. 이 데이터 센터 조성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나눴고 잘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에 보면 다 처리가 된 것 같은데 대부 계약을 체결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 이제 11필지 중에 저희가 임야는 산림가로 이관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재산이 이제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일반 입찰을 시행을 해서 지금 개인한테 농지로 이제 대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요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용도 변경해야 되잖아요. 이제 행정재산으로 사용 목적이 생기면 네. 예, 거기에 적합하게. 네. 이게 지금 그냥 계속 이렇게 대부 계약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제 임시 방편인 거고 네. 추후에 지금 계획은 경제과에서는 없으신가요? 지금 저희 현재로서는 여기 데이터 센터 부지를 지금 여기에다가 어떤 걸 조성하겠다든가 사실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이 뭐 준비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그 다른 부서도 지금 다 요 부지에 대해서는 다 뭐 사용 계획이나 이런 거 공유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직 군에서는 그럼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대부할 생각이신 거예요? 이 매입하는데 총 얼마 들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데이터 센터요. 네. 아유 그러면 저도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자료는 안 네. 가지고 있는데 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금 이거 대부해줘야 농지로 대부했는데 얼마 받겠어요? 비용요. 네.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면에서 대부가 나가 있는 거라서 제가 예. 아니 뭐 제가 금액을 네, 여쭤보는 건 아니고 네. 그 목적을 가지고 그때 저희가 환수했던 게 30억인가 얼마 제가 다시 환수한 걸로 기억나거든요. 30억 정도 네, 됩니다. 맞죠? 네. 원래 34억인가에 매입했는데 이런저런 네. 사용료 제외하고 세금 제외하고 30억 제가 환수 정도 30억으로 환수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30억 해가지고 이 대부료 조금 받고 계속 내비둔다는 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대책을 찾으셔야지. 네. 저희도 이제 뭐 그 용도 지역이나 이런 거에 맞춰 가지고 군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사업이 있을 땐 우선적으로 저희가 좀 이제 보유하고 있는 네. 부지에 네. 좀 활용 방안을 강구하는 걸로 좀 그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부지 자체는 우리가 6차 산업 데이터 센터로 하기로 하고 매입했기 때문에 그 용도 이외에는 못 쓴다고 그 당시에 권익위에서 그렇게 판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용도 지금 목적 자체는 좀 풀어놨나요? 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지금 사실 이제 그 매입을 할 당시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6차 산업이라든가 그다음에 농공단지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성하기 위해서 군유지 집단화를 하겠다라고 제가 이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지금 제3농공단지처럼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매입을 했으면 제가 공익사업을 위한 그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사업을 고시 공고를 하고 그렇게 토지를 이제 보상하겠다고 이제 공고도 하고 이렇게 매입을 했으면 그거는 그 목적으로만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네, 네. 근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데이터 센터 부지는 그런 목적을 하기 위해서 군유지 집단화를 우선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반 매매처럼 매매가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을 해도 되는 걸로 지금 네, 저는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권익위에서 그렇게 권고 판단할 때 최종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절차를 어떻게 매입을 했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목적으로 그러니까 공공 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토지를 취득했고 그러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이행을 해서 이 토지를 이제 우리가 매입을 했으면 당연히 이거는 이 목적이 이제 사라졌으면 이건 바로 다 환매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환매해 준 거잖아요. 그거는- 그것 때문에 권익위에서 환매해 줘야 된다고 환수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지를 뭐 고시 공고를 했거나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절차는 제가 사실 확인하지 못했지만 그거는 예. 그러면 이제 별도로 저한테 그냥 자료 제출하지 마시고요. 확인만 해서 저한테 좀 알려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30억 원 이상 들여서 구입해 놓은 땅을 계속해서 놀게 하면 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계획이 없는 건 뭐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방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찾아보시길 좀 권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페이지 60페이지랑 61페이지 소상공인 시설 개선 작년에
제가 이제 환경과에다가는 그러니까 요식 업무를 하고 우리 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좀 해주십사. 그래서 단일화를 좀 해달라는데 그렇게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셨네, 그죠? 네, 정리했습니다. 네, 이거는 너무 잘하셨고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저희 소상공인들이 사실은 농업인에 비해서는 뭐 지원하는 게 극히 미비합니다. 여기 알다시피 뭐 카드 수수료랑 희망보조금 네 건 정도밖에 없는데 그 와중에 그래도 소상공인 시설 개선을 가장 지금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그래도 11건을 하셨는데 네. 혹시 각 읍면에서 그 시설 개선을 좀 들어왔을 경우에 더 확대해서 지원하실 수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뭐 오히려 저희가 올해 처음 이제 했을 때는 뭐 미달게 다 조금 미달인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11개 사업을 했고 작년에도 사실 음식점을 빼면 11개 정도 업소가 지원이 됐는데 그 정도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그냥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보니까 25개인데 15개가 음식점이고 11개가 우리 소상공인들이었는데 저에게는 만약에 들어온다면은 어떤 개수를 정하지 말고 다 그래도 100% 좀 해줬으면 하는 요구 사항이고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마 이게 시설 개선도 점차 줄어드는 것 같아요. 처음보다는 그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사실은 경제가 안 되고 자기들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상인회랑 좀 얘기를 해봤는데 장사가 잘 되면 시설도 더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생기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사실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도 선뜻 뭐 20%만 자부담하지만 그게 쉽게 다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한편으로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저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되는데 뭐 이걸 조금 빗나간 얘기지만 과장님도 알다시피 지금 뭐 남부 이전에 오보면 저녁 때 되면 다 문을 닫고 음식점도 토요일 일요일은 하나도 문을 닫고 그러니까 이거는 총체적인 국면이 있겠지만 그나마도 이 소상공인 시설에 대한 또 좋은 호평이 있으니까 내년에 조금 뭐 예산을 뭐 더 세우고 추경에 다 하시더라도 네. 거기 원하는 거 들어오는 거는 다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혜정 의원입니다. 그 워케이션 센터 이제 결국 그 물급이로 가는 거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이제 그 물급이로 가게 되면 물급에 한 10억을 들여서 오피스 센터 그것만 건립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뭐 편의시설 일부. 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워케이션 센터라는 거는 일과 휴식, 뭐 힐링을 같이 하는 그런 공간인데 이제 일할 수 있는 공간은 뭐 오피스 센터에서 하면 되겠죠. 그렇지만 숙박을 해야 되는데 네. 숙박은 결국 캠핑장에 의존한다는 거죠. 예, 뭐 캠핑이 되겠습니다. 캠핑에. 네. 그 사실 그렇게 보면 캠핑을 원하지 않는 수요자는 사실 여기 뭐 여기서 활용을 못하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캠핑을 해야지만 그 뭐 워케이션 센터를 쓴다라기보다도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타겟층을 캠핑 이제 캠핑족 캠핑과 예, 또 예, 캠핑족들 주변에 예, 놀러 왔던 사람들도 되고 예, 뭐 사용은 와서 가능한 것 같고요. 거기에 편의 시설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캠핑을 거기서 하다 보니까 캠핑을 하면서 불편할 수 있는 뭐 세탁이라든가 뭐 식기세척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거기다 설치를 해서 예. 좀 같이 이제 그 목적대로 정말 가려면 숙박할 수 있는 거가 선제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주변에 꼭 그 캠핑장이 아니더라도 네. 숙박하는 시설이 많이 있었으면 네. 이 사업이 그쪽으로 가는 게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캠핑만 가지고 워케이션 센터를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뭐 결정을 됐으니까 시행을 해야 되죠. 잘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불어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캠핑장이 활성화가 돼야 되고 네. 그 캠핑장은 우리 관광정책과에서 하잖아요. 네. 거기에 공조를 잘해서 네. 일단 그 캠핑이 활성화되기 위한 부분을 네. 우리 경제과에서도 많이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잘 돼야 되고 가능하다면 근처에
평창읍이나 대화면이라도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장기적으로 생겨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고 네. 또 하나 아까운 게 우리 제산에 있는 우리 문화 콘텐츠 센터가 이제 또 비어졌어요. 사실은 원래 뭐 한류 문화 센터 뭐 이런 걸 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오케이션 센터를 갔다가 다시 또 비어지면 돈을 수십억 들여서 다시 두 번에 걸쳐 공사를 하고 리모델링해서 만들어낸 건데 활용 방안은 아직 안 나왔잖아요. 활용 방안은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튜디오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방송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 쓸 수 있게 좀 그 활용하는 방법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문화 콘텐츠 센터에 맞게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문화센터로 오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 예, 센터로? 그러니까 예, 콘텐츠 센터가 지금 안에가 스튜디오라든가 뭐 방송실 이렇게 지금 제작이 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그대로 그럼 이제 그거 소관 활용하는- 업무를 경제과에서 맡아서 할 거예요? 아니요 이제 아니면 정책 관광정책과 넘겨줄 거예요? 이제 조정이 되면은 다시 뭐 이제 문화예술이라든가 이쪽으로 좀 정리가 넘겨주고. 돼서 예,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히 그 핑퐁이 돼서 그 하나 가지고 아이 참 안타까운 분이 많죠. 예. 알겠습니다. 네. 64쪽에 우리 기업 유치 쪽인데 이제 문화스타일이라는 회사가 백옥풀이에 들어오는데 지금 아직 공사 중인가요? 아직 이제 미착공이고요. 미착공은 저희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공장 설립을 하겠다고 했지만 2년 이내에 승인 이제 그 착공이 안 되면 사실 취소 대상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네 착공을 하지 않고 착공도 안 있습니다. 했고. 네. 그 여기 보면 내년 상반기에 준공을 하려고 그런 것 같은데 예정은 지금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뭐 아직 술 공장 같은데 제조 주주 위스키 소주 네. 이 같은 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 우리 지역에 뭐 이 원료가 들어가나요 이게 이 공장에 만약 뭐 우리 지역에 쌀이 들어간다든가 뭐 오미자가 들어간다든가 모루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제가 그 어떤 종류로 할지는 제가 사실 아직 좀 모르겠-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제 2년 동안에 기염시의 건이 하나가 올라와서 좀 매우 안타까운 마음에서 질의를 했고 그 맨 밑에 서울대 산학협력단지 내에 네. 뭐 26개의 그린 바이오 기업 입주가 가능하다 한 거는 가능한 게 문제가 아니고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유치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의원들도 시간만 나면 이 산학단지 내에 들어오는 기업에 대해서 좀 어려운 부분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기업이 들어오기 힘든 구조거든요, 여기가. 그렇지만 네. 그래도 들어와야 되니까 제도를 개선을 해서라도 좀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이제 힘들게 과장님이 열심히 노력해 주셨고 직원들이 많이 애써 주셔가지고 진부 전통시장 주차 타워가 이제 완공이 됐는데 준공은 떨어졌나요? 지금 아직 준공 좀 검사는 하지 않-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때 뭐 네. 7월 초에 준공이 10월 초인가 준공이 나는 걸로 알았었는데 그 10월 25일 날 준공 처리는 저희가 했는데 예. 이후 이제 저희가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출을 했는데 보완 사항이 있어서 지금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 보완이 네. 안 부분이 부족해서 이제 오픈을 못했다는 건가요? 이제 그것도 좀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그럼 오픈 예정일은 언제예요? 지금 사용 승인을 사실 저희가 이제 22일까지는 좀 될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추가 보완이 있어서 그게 되면은 12월 초나 이때 되면은 이제 사용 승인은 다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후속이 이제 그 뭐 도시가나 이쪽하고 협의해야겠지만 네. 이제 어쨌든 이게 오픈이 되면 뭐 시내에 있는 차들이 글로 좀 오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네. 시내 쪽에 그 교통 위반 주차 위반에 대한 통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그러죠? 저희가 지금 이제 안전교통과하고 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가지에 있는 그 차량들을 불법 주정차 이제 그 계도 그 이제 뭐 과태료 물리고 이런 것들을 좀 협의를 했는데 일단은 과태료를 물리는 게 이제 우선이 아니라
계도를 하는 게 먼저인 계도? 것 같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시작을 하면 일단 계도 기간을 좀 두고 거쳐서 그 다음에도 안 되면 그때는 뭐 이제 단속을 하더라도 일단 좀 계도 기간을 저희가 운영할 때 좀 거쳐 보고서 예,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네. 보고 그렇지만 그래도 계도가 우리말로 안 먹힐 때는 네, 네.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네, 그때는 우리 지역에 그 카메라로 단속하는 기능을 가진 지역이 있나요? 왜 만약에 10분, 15분, 20분 기간을 둬서 그 동네는 이동 주차가 안 되면 뭐 스티커가 발부되는 저 지금 그런 여기 평창 사거리에서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평생 시내 네, 네. 네. 효과가 어때요? 그 짧게 되는 거죠. 예. 예, 짧게 되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네, 네. 또 그것 때문에 이 불법 주차가 많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교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장기로 있으면 사실 좀 통행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보통 저기 10분, 이렇게 15분 정도 시간을 예. 주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저희가 다 이제 여기 시내도 보면은 보통 다 차를 이동을 시킵니다. 예. 그리고 단속이 없는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조금 불편해도 이제 주차장에 대고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해보셨으니까 예. 그 장점을 많이 활용해서 뭐 지금부터 안 되면 그 방법을 좀 도입을 네. 해주시길 바라고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네. 그 운영 주체 관리를 누가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자리를 좀 배치를 해서 지금 벌써 이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안에 지금 배치를 이미 했고요. 하게 되면 저희가 줌 사회단체장 이제 분들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좀 했습니다. 네. 면담실에서 그래서 일단 위탁 운영을 위탁을 하는 걸로. 네. 위탁은 어디 번영해서 위탁을 받나요? 아니면 상가 번영해서 받나요? 아니요, 그거는 저희가 좀 이제 시설 관리를 좀 전문화로 하는 네. 기관에다가 좀 위탁을 하려고 계획하고 기관에다가? 있습니다. 네. 그럼 우리 지역에 없는 기관에도 위탁을 하게 돼? 아니요, 그건 그럼- 아닙니다. 네. 우리 지역에 있는 네, 네, 네. 기관? 예, 뭐 저희가 이제 아직 뭐 결정되거나 예, 확정이 그거는 아니라서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제가 한 두 번에 걸쳐 얘기했던 그 앞에 있는 뭐 나무 재산 흉물이라 그러면 안 되지만 좀 그 상가를 매입해서 광장으로 만들었으면 됐다 했는데 그것도 추진을 할 계획은 계시죠? 일단 그거는 사실 저희가 부서에서 매입을 하려면 행정재산으로의 어떤 목적이 있어야지 저희가 그 재산을 좀 취득을 할 수 있는데 저희 주차 타워가 있는 공간도 사실은 전통시장 구역 안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만 외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그 구역 밖에 있어도 이제 그 주차 타워를 할 수 있게 좀 있어서 저희가 그쪽에 했는데 저희가 전통시장 구역은 좀 아니고 일단은 그 부분에 어떤 필요성이 제기가 된다면 예. 그거와 관련된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서 좀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그때 생각합니다. 이제 과장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네. 부서에서 하게 되면 네. 한 가지 더 네. 연결된 부분 그 너머에 길 너머 자투리 땅이 있었잖아요. 거기 뭐 네, 이제 저희- 전통시장에서 쓴다 아니면 뭐 대형 주차장으로 쓴다 이런 말이 분분한데 네. 그 활용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지금 사실 그 당시에 아마 회차 부지, 그러니까 버스 회차를 하는데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지를 매입을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뒷부분에.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금 사실 거기까지 조금 검토가 필요한 게 과연 전통시장 그 뒷부분에 버스를 주차가 필요한 부분인지를 저희가 사실은 조금 아직은 예, 예. 네 그래서 저도 좀 그래요. 예, 그래서 그게 아니면 저희는 그 목적이 필요한 부서에서 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 전통시장이라든가 뭐 네. 그 상가에서 필요한 공간이 있으면 협의를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거기에 다시 어떤 건물이 쓰고 이런 거는 뭐 주변 입주민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이 많으니까 건물 외에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고민을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심혜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우리 그 전통시장들 보면 우리 저기 뭐 진부 전통시장이나 뭐 봉평 전통시장이나 뭐 평창 전통시장이나 뭐가 특색 있게 뭐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저기 남지사 부장님도 계시지만 그 대화 전통시장이 잘 안 살아요. 네. 예.
거기에 대한 뭐 특별한 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 특성화 시장 육성 이래가지고 네. 뭐 문광형 시장 그래서 그런 공모 사업들도 좀 있고 네. 한데 이번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평창 전통시장이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뭐 관에서 주도해서 사실은 시장을 참 활성화시키기는 그렇죠.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 가장 중요한 게 시장 전통시장 상에 내에서 서로 같이 뭔가를 좀 발굴하고 이렇게 좀 제안도 해주고 이러면 저희가 같이 좀 모색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이제 같이 좀 협력이 안 되면 이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뭐 봉평 진부는 그나마 이제 지금 그런 어떤 특성화 시장 단계를 거쳐가지고 네, 예. 상인들도 그렇고 좀 이제 네. 의지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좀 하고자 하는데 저희 이제 남부 쪽에 있는 평창하고 대화 시장이 네. 사실 활성화되지 못한 게 가장 많이 좀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저희가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실 뭐 일정 부분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드리면 공연을 한다고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그걸로는 활성화시키기가 사실은 좀 많이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일단은 시장 안에 있는 우리 그 관계자분들의 또 의지도 중요하다는 제일 말씀이잖아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뭐 지금 늘 가볼 때마다 좀 안타까워서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네. 뭐 좀 그 관계자분들하고 충분히 좀 논의도 해보시고 대화가 또 인구도 자꾸 주는데 그 시장까지 활성 안 되면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예, 예. 좀 많이 좀 고려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팁을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5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추진 실정 및 향후 계획 자료를 보겠습니다. 봉평이 먼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됐어요. 그래서 혹시 과에서 아마 내용으로 다 아실 걸로 생각은 되지만 혹시나 또 놓칠까봐 제가 몇 가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도시가스가 LPG 도시가스 사업이죠, 그죠? LNG 도시가스. LNG입니까? 네. 그럼 뭐 나중에 봉평은 LPG잖아요. 봉평은 LPG여가지고요. 처음에 네. 창립 배관망 사업을 할 때 네,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호환관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봉평 그렇게 했기 때문에 LNG도 쓸 수 있도록 관을 네. 좀 비싼 걸로 넣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혹시 또 대관령면에 갈 때 혹시나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미리 또 제가 짚었는데 아니니까 다행이네요. 예. 두 번째는 봉평이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수요 조사할 때 사실은 수요 조사를 1차에서 끝나지 말고 2차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됐는데 나 넣고 싶었는데 나 누락됐네. 추가로 넣어주세요 하는 그 미탄도 그렇고 봉평도 그랬었습니다. 네. 그런 수요 조사를 좀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아니면 나 안 한다 그런 사람들을 설득해서라도 관이 지나가는데 안 했다가 나중에 남들 다 쓰니까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할 수도 없고 네. 개인 부담이 또 워낙 비싸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요 조사를 좀 철저히 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네. 세 번째, 개인 부담하고 있는 일부 그 주민들 각 리마다 그 가스 보일러를 선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가스 보일러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네. 어떤 마을은 뭐 주민 그 단톡방에다 올려가지고 1, 2, 3, 4 쭉 그 목록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라 그러니까 뭐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신청하는 데를 딱 선정을 해서 이제 알려드립니다, 군에다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어떤 종류의 가스보일러는 평창에서 취급 안 하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치적으로 아니면 또 평창군의 사업자들이 또 압력 행사를 합니다. 평창군에 왜 지역 업체를 안 쓰고 왜 애지 업체를 쓰냐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요. 근데 소비자가 수요자가 지역 주민이 어느 제품이 좋은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지역 주민 대부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체 뭐 린나인이 좋다라고 하면은 린나인이 평창군에 린나인이 없는 것 같아요. 대리점이요. 그죠. 그래서 평창군에 있는 다른 대리점이 왜 우리를 제적하느냐
평창군 나빠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사례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수요조사 하실 때 이렇게 가스밸 선정하실 때도 좀 지역 주민들의 의사도 중하고 그리고 평창군의 업체도 중하고 다 중하니까 그 묘수를 좀 찾길 바랍니다. 그 부분 선정할 때 이게 또 다른 또 민원 사항이 발생될 소지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많이 좀 주의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여쭤볼게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60페이지.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인데요. 23년도, 24년도는 좀 개수의 차이가 좀 많이 있어요. 올해는 작년에 절반도 지원이 안 돼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제목을 열심히 봤어요. 시설 개선 지원 사업이다. 시설 개선이라 하면 소상공인들에 대한 시설을 개선해 줘야 하는데 시설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 보조고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원하는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나요, 혹시? 이제 사실 그 지역에서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말 그대로 이제 뭐 시설 개설이다 보니까 뭐 집기도 사실은 들어가고요. 그런 부분들도 집기가 냉장고는 아니게 냉장고도 집기지만 냉장까지 교체해줘야 되고 커피기까지 교체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게 과연 시설일까? 라고 보는 거죠. 네. 나중에 내가 끌고 다니는 내가 소상공인이면 내가 끌고 다니는 차도 바꿔줄 수 있어요? 그 영역의 범위가 명확치 않으면은 자꾸만 확대되다 보면은 더 심한 것들 요구할 수 있고 어쩌면 원칙이 무너지는 거지. 원칙이 없으니까 무너질 것도 없지만 뭔가 좀 시설 관련해서는 뭔가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희가 조금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네. 그 보조금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서 네. 이제 내역이 들어왔을 때 네. 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뭐 자부담도 뭐 몇백씩 들어가는데 보조금도 상당히 뭐 700에서 거의 뭐 400에서 700, 800 네. 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요. 이렇게 많은 것에 들어가는 것에 부담이 되니까 보조준 건 맞지만 조금 예산을 줄여서라도 많은 분들이 혜택이 볼 수 있는 정책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은 이게 혜택이라는 것은 뭐 큰 돈을 들어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소소한 사업들은 사실 눈에 띄게 많이 전파되는 것이 더 맞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500 밑으로도 사업이 될 수 있다면은 좀 줄여서 개수를 좀 넓혀서라도 지원하게 되는 신청자를 받으면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뭐 800만 원을 보조금을 딱 정해놓고 보시면 아시죠, 그죠? 네. 1차 분대는 800으로 정해져 있어요. 보조금 아예 그냥 다. 그리고 자부담을 거의 300, 400으로 하다 보니까 뭐 1,100만 원짜리 사업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2차 사업에는 보니까 뭐 500짜리도 이렇게 보이긴 한계가 보이는데 조금 더 예산을 쪼갈려내서라도 정말 소소하게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정책이 좀 이루어졌다 생각이 들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이 무엇인지 어떤 시설들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커트라인 기준은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보완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김성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주혜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75페이지 워케이션 거점센터 조정 사업에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지적했는데요. 저도 여기는 워케이션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 그 관광가에 지랄 적에도 옆에 캠핑장이랑 그런 게 있는데 이 워케이션은 직장인들이 조용히 쉬면서 일과 휴식을 하는 건데 과연 거기에 어울리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이 워케이션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 물론 뭐 말씀하셨지만 어떤 거예요? 저희가 이제 좀 워케이션이 전국적으로 사실 지금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관광 휴양용으로 이제 지금 짓긴 했는데 저희는 좀 타겟층이 좀 불분명하다. 그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캠핑과 접목을 시킨 워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 브랜드인 아웃도어 그 회사들 그런 기업들 그런 쪽을 타겟층으로 했고 거기에 그래서 플래그십 스토어라든가 이런 거를 설치를 해서 같이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 워케이션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캠핑장하고 여기에 저희가 이 워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지금 물구비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관광가에도 얘기했지만 혹시 런케이션이라고 알고 계세요? 예, 어제 뭐 네, 설명하시는 어제 보셨죠. 네. 거기에는 그 지금 런케이션이 가장 어울리는 장소거든요. 그 런케이션은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워케이션은 직장인들한테 한계가 돼 있지만 런케이션은 직장인뿐이 아니라 학생과 퇴직자, 뭐 주부, 전 연령층이 다 그 지역에 와서 그 지역에 있는 거를 공부하면서 또 휴식도 즐기고 같이 관광도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워케이션은 한물 갔어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거는 하신 거니까 만약에 변경을 못한다면 어쩔 수 없고 다음에 혹시 이런 공모사 있다면 저희 지역에 가장 잘 맞는 게 런케이션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제 뭐 이제 이렇게 특성화 꼭 워케이션이 꼭 물급이 하나여야 하는 부분은 사실 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도 우리 평창의 특색에 맞는다고 하면 다른 거점에 또 만들어서 서로 워케이션을 연계시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새로운 공모 사업을 할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따라 할 게 아니라 네.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가진 그 런케이션 같은 거 이런 걸 해서 공모 사업을 하면 저희 지역이 또 더 핫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되면 생활 유동 인구도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에서는 속초,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는 제주도에서 이 사업을 처음 실시하고 있어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도 좀 열심히 좀 찾아보시고 또 관심 있게 좀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새로운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평창 전통시장 안에 그 방송시설 꾸며 놓으셨죠? 과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이긴 하지만. 예, 도시가에서 네, 한 사업을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네. 시설은 도시가에서 한 게 네. 맞고요. 지금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크게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뭐 그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지금 이제 저희가 전통시장 안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자 저희가 이제 좀 네. 도시가로부터 받았는데 네. 실제적으로 지금 그 방송 시설이 활용이 되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실 뭐 1, 2천만 원 들인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쨌든 만들어 놨는데 만들 때 물론 목적이 있었으니까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고유 목적이 됐든 뭐 또 다른 목적이 됐든 목적을 세워서 사용을 해야지 그냥 그렇게 내비두면 되겠어요? 방법을 좀 찾아봐야지. 상인회가 됐든 아니면 뭐 좀 이게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평창읍의 방송인협회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여타 일반 단체들 통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시장 안에 있어서 제가 네. 뭐 상인회랑 좀 먼저 상의를 해보고 네. 예, 그 좀 활용 방안을 좀 찾아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라디오 부스 자체가 당초에 상인회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단체에서도 좀 사용하려고 했는데 뭐 서로 입장 차이가 있어서 결국 사용을 못 하고 있다가 작년인가 아마 경제과로 최종 넘겨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활용 방안을 찾으셔야죠. 뭐 잔잔한 음악을 틀어주든지, 뭐 또 음악 튼다고 하니까 또 스피커 바로 밑에 있는 상인들은 시끄럽다고 또 한다는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렇게가 되든 뭐가 되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꼭 찾아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많은 의원님들도 얘기하셨는데 59쪽에 있는 그 도시가스 공급 사업, 이게 사실 주민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는 사업 중에 하나인 거는 확실하죠. 예, 호응도 좋은 건 맞고. 근데 이 LPG 가스 배달하는 소상공인들도 지금 있잖아요. 그 네. 아시겠지만 그 예전에 우리가 하수도 정비 사업을 하기 전에는 분뇨 수거를 다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수도 보급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국가적으로 그 폐업 보상금을 지원한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계속된 건 아니지만 한시적으로. 그래서 그 분뇨 수거 하시는 분들이 문을 좀 많이 닫으셨고요. 폐업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실은 우리가 시외 지역에 떨어져 있는 데 말고 집중돼 있는, 인구 집중돼 있는 데들은 도시가스 사업을 계속 계획은 하고 계시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소상공인들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저희가 도시가스 배관망 이제 제외 지역이 있을 네. 거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소형으로 지금 LPG 배관망 보급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도 설치가 안 되는 아마 소외 지역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시가스나 LPG 배관망의 어떤 그 예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금 LPG 소형 저장 용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지원을 해서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네. 그 외곽에 있는 분들, 만약에 지금 이제 소상공인들 가스 배달해 주신 소상공인들이 다 폐업하고 나면 아니 수지 타산이 맞아야지 유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고스란히 그럼 군에서 또 책임질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사전에 계획을 세우셔서 꼭 네.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지금 많은 의원들이 얘기하셨는데 저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그 예술 콘텐츠 센터가 건립돼서 약 한 18억 정도 들여서 제가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 통해서 지금 이제 23년 4월달에 고향올레 행정부의 그 고향올레라는 공모사업 선정이 됐고 12월달에 사용 승인이 떨어졌고 12월 27일날 공유재산 이관이 됐어요, 그죠? 네. 그래서 2월 5일날 리모델링 설계 용역 계약까지 했는데 4월달에 용역 중지됐잖아요. 네. 그럼 지금까지 용역 중지 상태인가요? 네. 그 목적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용역 중지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리모델링 이게 이제 당초에는 이 고향 올레에서 공모 사업 됐을 때는 기존에 있는 그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 리모델링으로 지금 이제 사업이 선정이 네.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소를 네. 변경함으로 인해서 일단은 용역을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대상이 바뀌면 네. 저희가 또 다른 이제 예. 계약을 하긴 그래서 이거를 변경해서 네. 설계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그럼 용역 중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지금 변경 승인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변경해서 지금 계약 부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용역을 지금 네네. 이 상태에서 마무리할지 아니면 진행을 할지. 네, 아니 이제 변경해서 네. 가야 되니까 그 부분은 이제 얘기를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이 리모델링을 하는 거 중요한데 지금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뭐 스튜디오나 뭐 이렇게 방송 그쪽으로 사용하시려고 계획은 하고 계시지만 정해진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 그러면 또 리모델링 해놓고 나서 만약에 여타 부서에서 다른 방향으로 갖고 가겠다고 하면 다시 또 그 목적에 맞게 리모델링을 해야 될 수도 있지 않아요? 이 리모델링 예산은 이제 우리가 그 워케이션을 그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에다가 하게 됐을 경우에 네. 그거를 워케이션으로 만드는 이제 그러니까 이건데 이 부분을 저희는 지금 물구비로 갔기 때문에 네, 네. 이 사업 자체가 물구비에 워케이션을 만드는 설계로 이제 그 용역을 하겠다는 네, 변경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네. 이해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위치 변경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사실 그 컨텐츠 센터 자체에 지금 문제가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이제 문화예술 콘텐츠 센터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안에 구조가 스튜디오라든가 사실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아니, 그러니까 구성이 돼 있었고, 네. 구조도 당연히 워케이션 센터하고 맞진 않지만 네. 그 안에 저희가 현지 확인 갔을 때 현지 확인 갔을 때도 일부 보이긴 했지만 추후에 제가 가봤어요. 과장님 아시죠? 지금 곰팡이 다 핀 거. 네. 지금 이쪽도 그렇고 그죠? 다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그 안에 승강기도 문제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게 다 해결이 돼야지 다른 부서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사용 안 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네. 누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네. 이거에 대해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조금 일단 활용을 하자면 그런 부분, 지금 누수가 된 부분이라든가 뭐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선행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또 그게 돼야 지금 그 당초대로 그 목적대로 활용을 하든 또 뭐 이런 용도를 찾을 때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도 일단 우선적으로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적으로 건물 하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제조합에 요청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하자 보수 다 요청을 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다른 큰 틀에서는 건들지 않더라도 하자 있는 부분만은 일단 네. 먼저 선행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보고 있고요. 네. 나머지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여러 가지 이유 고향올레 사업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KTX 평창역이 가장 큰 장점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선정된 이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근데 이제 그걸 감안하고도 옮길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는 건 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런 것도 설명을 해줘야 되지만 건물 자체 사실 그 당시에도 제가 현지 확인하면서도 지적했어요. 건물 용도가 확실하지 않은데 이렇게 해놓기만 하면 뭐하냐. 운동장 부분에서도 똑같이 지적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먼저 돈을 들이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제조합에 그 하자 보수 요청하신 거에 대해서 네. 그 돈이 됐든 돈이 더 들어가든 일단은 큰 틀에서 보수는 해 놓으시고요. 더 네. 이상은 손 안 대고 목적이 정해진 이후에 그 목적에 맞게 건물 리모델링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